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7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뉴스 켜서 들어가 볼까요? 네,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 불가능.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90만을 돌파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방금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가 92만 명을 넘었는데요. 조금 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접속자가 많아서 서비스 접속이 대기 중이다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겠다. 국회 상황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답변 방금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대통령실 답변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국회에서 청원 올라온 거니까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뭐 하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쪽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이제 법상으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물증을 못 찾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송에서 조국 대표랑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조국 대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찾아보겠다. 하지만은 사실상 국민들이 이거는 탄핵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뭐 좌파들의 음모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분노해서 오는 거는 이거는 뭐 심각한 지금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징표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성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그냥 우린 위법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큰일이다. 나라가 큰일이다 이 생각은 많이 드네요. 예. 네, 위법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상정. 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그 후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기로 결정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으로 가서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 중단하라. 또 의회 독주 주도하는 우원식은 필요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을 고려해서 오늘 법안을 상정해야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까지 재표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 처리는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알려진 02800-7070 이 연락처가 어디인지를 두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가기밀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해당 주인을 확인했느냐라는 이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가 누구 것인지는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대상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한 수사를 주도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북 송금 수사부터 대장동 백현동 수사, 또 장시호 씨 뒷거래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검찰청이 그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법 방해를 넘어 헌법상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짚어야 될 뉴스가 많네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탄핵 중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검사들이 무리하게 좀 기소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제한할 필요도 있고 여러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은 좀 수정해서 추진할 만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키기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꾸준히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찰 이런 사람들 수사하라고 있는 게 공수처잖아요. 물론 지금 공수처가 과부하에 걸려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서 예를 들면은 기소권이 남용됐다라든지 장시호 씨 뒷거래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죠 쌍방울 김성태 불러내가지고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이거를 만약에 특검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수사 대상 수사해왔던 거를 그럼 다 들여다 볼 것이냐 막 이런 논란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은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게다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강제로 내일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반란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관심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란표 나올 가능성은 지금은 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은 그냥 일단은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움직이고 싶어도 명분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주는 거 뭐 이를테면 김재섭이라든지 몇몇이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동훈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지금 딱 하기에도 그러면은 이걸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몇몇 이제 자기 입장을 정한 사람 빼놓고는 약간 중립 기여를 박아놓는 이런 약간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7월 19일 이전에가 이제 이게 부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협상을 좀 누가 당대표가 되든 협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립기업 받지 않은 의원들 입장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제가 직접 뭐 안철수 의원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니고 좀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현재 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요거 한마디만 028007070 요거는 제가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거 5층에서 왔을 가능성 높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소집무실 거기에는 소통령이 살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이 아니고 소통령이다. 소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대통령보다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태통령이 있을 수도 있죠. 태통령.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저는 어제 운영위에서 잘못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를 안 밝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의혹이 좀 심증이 굳어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실에서 상황이에요. 오히려 안 밝혀서 어제 지금 안보실에서 우리는 사자로 시작한다라고 장호진 안보실장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비서실 번호 아니다. 그러면은 안보실하고 비서실을 빼면은요 2개밖에 안 남아요. 정책실? 이제 정책실은 사실은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근데 네. 3개죠. 그러니까 정책실, 집무실, 부속실. 네. 이거밖에 없어. 정책실에서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집무실이냐 부속실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측이냐 김건희 측이냐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거를 오히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다 뭐 지금 뭐 본인 전화번호로 전화 이제 체리따봉폰으로 전화한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저는 정무적으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화했다라고 한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 이게 김건희에 대한 상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계속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오늘 비전 발표회가 있긴 했습니다. 네, 오늘 비전 발표회 직후 원희룡 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추진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제라도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제 연일 언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민주당의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9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라고 공세를 했는데요.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배신자 프레임이 더 공고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특검법 주장에 대해서 대안이 아니라 입장을 철회하라라고 응수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필리버스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들 간의 설전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어떤 국가 미래 비전 대신에 한동훈 배신자론이 더 눈에 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명의 후보가 띄우고 있는 한동훈 배신자론 이것이 누구에게 득실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눈에서 레이저 쏘고 배신의 정치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랑은 전 많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박근혜의 인기가 높았고 박근혜는 일종의 이제 팬덤 보수 정치에서는 흔치 않은 팬덤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 20%대 사실상 박근혜 탄핵되기 직전에 약간 그런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보수에서 진짜 싫어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수에서 진짜 싫어하나요? 싫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진짜, 대통령을? 진짜 제가 만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마지못해 지지한다. 무너질까봐 지지한다. 이런 보수가 분들이 붕괴할까봐 지지하는 거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좀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문석열 대통령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보수층에서 그 당원이나. 근데 제가 만나본 분 꽤 많은 분들이 진짜 마지못해서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싫어할 만하니까 싫어하겠지. 뭘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아니, 보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지금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의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총선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 그 여론조사 보면 총선 전하고 총선 후하고 갤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10%포인트가 딱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 하나는 속았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속고 보수 진영한테 막 우리가 총선 승리할 수 있다, 뭐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완전 역사적 참패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보수가 보기에도 싫은 거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보수 진영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영부인 여사였던 김정숙 여사 굉장히 공격했잖아요. 보수 쪽에서 제일 많이 했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나댄다. 제가 뭐 그거 좋은 표현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딱 나댄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태도이긴 또 하죠. 그런 그게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니까 보수적인 태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배신의 정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기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 뭐 40%가 나오면은 이게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작동할 수가 있는데 보수에서도 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만 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당원에서나 지지자층에서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작동하지 않아요. 여론조사 보면은 여전히 한동훈이 인기가 물론 약간의 이제 협공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주춤한 건 있지만은 이게 깨질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윤심 그 사실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무능해 보여. 문제는 자기 이야기가 없다. 자기 이야기가 없다. 자기가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어떻게 싸우겠다. 민주당에 뭐를 막겠다.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을 어떻게 이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윤심 얘기만 하고 있고 배신자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것도 이제 잊혀졌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약간 이전 투구 막장 드라마에서 막 싸우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걸 보는 느낌이. 그럼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봐요. 그래도 결선 투표는 간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 이상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굉장히 유동적인데 지금 조직표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제대로 가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김기현이 53% 얻을 때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놓고 못하고는 거 하나 그리고 영남에서도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나 이쪽이 좀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혼재되는 거. 하나는 배신자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은
있지만은 또 비전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이길 사람이 도대체 이 4명 중에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원들은 한동훈이 차라리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균형이 아직은 조금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재밌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직 사퇴.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죠. 네,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힌 지 1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수용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한 건데요. 오늘 열린 퇴임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여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여권 추천인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어떤 취지를 퇴색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이 이 비판을 의식한 듯 그간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물러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동관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11명 의원들은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부터 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무리하게 승인하면서 민영화한 것, 그리고 방심위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묵인한 것 등을 이렇게 하나씩 거론하면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2인 방통위에서 1인 방통위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1위는 더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 의사결정 못한 이 신임 방통위원장이 아마 빠르게 나올 것 같은데 이진숙 전 MBC 어디 사장이었죠? 대전 사장? 대전 그 사장이 하마평이 있어서 오늘 그 대통령실에 그거 얘기하니까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인사 문제는 뭐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만 오시는구나. 이게 이동관, 뭐 이진수, 그 코바코 그 사장, 한국방송항공공사 사장의 민영삼 뭐 이렇게 이미 기사도 나왔으니까 내정은 아니고 지금 지원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저기에서 이제 언론 노조에서 반대 성명도 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홍일은 그 얘기는 파다했어요. 제가 뭐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방통위 쪽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맨날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MBC 것만 처리하고 난 물러나겠다. 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다녔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전원이니까 고발 좀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권익위원장 하다가 끌려온 거잖아,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본인은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안 되고 방통위원장에 전혀 미련이 없었고 지금은 어쨌든 이사 선임 절차가 들어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이제 할 거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대응이 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사 선임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3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게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약간 힘이 빠지는데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게 막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묘를 좀 지금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 이번에 저기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기 회고록에서도 나오는데 이 피해의식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 때문에 망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얘네들만 잡으면은 그래서 그때도 이제 MBC나 JTBC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도 좌파 언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뭐 이런 일이고 이 정권이 바이든 날리면 때 그때도 위기가 왔을 때도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러설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언론계가 지난번에 KBS 박민 사장 들어올 때하고는 지금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큰 어쨌든 파열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쉽게 이렇게 쉽게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교체된다고 바로 대표가 사장이 교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영준 사장은 내년까지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수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KBS 사장도 박민도 그렇게 앉았으니까 이제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쉽지 않은 저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 네. 언론계에서도 과거처럼 그냥 있진 않고 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 뭐 김현 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기대된다고 했던 노종면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좀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이준석 의원 과방위에 있는 이준석 의원도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같이 거의 뜻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좀 그 말이 더 멀리 가닿기를 바라면서요. 7월 2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는 여의도 박장대소 있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